연희 씨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오늘도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여러분 좀 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21세기 동영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문도 좋지만 잡지도 좋고 이제 글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동영상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들 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견본품의 어린 사랑의 당부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종이고 언어고 다 떠나서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이 첫째가 아닙니까? 자식의 네. 교육. 또 이게 대한민국 남쪽 분들은 더 하죠. 학습열.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북의 학생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학습장. 네. 이 북의 학생들이 어떤 학습장을 쓰는지, 그 학습장이 태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서 민들레 학습장 공장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민들레 학습장 공장은 원래 2015년도인가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어야 되겠다 꼭 해가지고 네. 발기가 돼서 1년 만에 지어서 2016년에 완공이 개건이 된 공장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민들레 학습장 공장 하게 되면 진짜 현대적인 모든 생산 흐름 이런 것들이 네네. 현대적이라서 1년에 1억 5천 건의 책을 생산한다고 해요. 네네. 네, 엄청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책들은 네. 모두 각 지역, 각 도마다 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과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학습장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학습장 공장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학습장이 생산이 되면 제일 먼저 각 도 지방마다의 외진 섬 쳐서 마을 어린이들, 섬 네. 학교들, 그다음에 애육원이나 뭐 이런 뭐 중등학원, 초등학원, 원아들이 있는 학원들 이런 학교들 제일 먼저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학생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가장 좀 부족할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지역부터 네, 먼저 신경을 제일 써서 먼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학습장 공장이 뭐 여기가 처음이겠습니까? 북이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연희 씨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2015년에 새로 생긴 공장이고 사진 지금 준비하신 거 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진짜 초현대식.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꾸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안에 내부 사진도 있네요. 네. 예, 첫째도 질, 둘째도 질이다. 모두가 질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평양 아동 이제 옛날에 60년 됐으니까 아동 백화점. 대한민국 국민 다 되셨어요. 네. 아동 백화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아동 백화점에 애들에게 필요한 장난감부터 뭐 애들 옷, 학용품 다 있어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 계실 때 그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을 했는데 학습장을 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학습장 너무 질이 나빠서 정말 힘들게 썼던 기억이 네. 난다. 뭘 글자를 잘못 써서 지우개로 몇 번 지우니까 구멍이 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정말 특히 이렇게 대학 고등학교마다 제일 어린애들 책을 정리할수록 가장 질 좋은 걸로 해줘야 된다. 진짜. 네, 그랬던 적이 있죠. 뭐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자꾸 맨날 말씀드렸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네. 뭐 학습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질이 많이 떨어지고 종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 교과서는 정말 끝내주고 그때는 진짜 그 일제놈들 걔네들이 만들어둔 거 일본 교과서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심지어 홍콩에서 만든 출판물 같은 거 보면 총 칼라로 막 총천연색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진짜 다 옛날 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 고난의 행군을 시기를 거치면서 물론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빨리 또 공업화됐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하면 갖고 있는 경공업 제품 소비재가 약할 거다라는 것을 좀 뛰어넘는 이제 그런 아마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민들레 학습장 공장, 이 공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된 다음에 네. 2016년도에 다시 찾아갑니다. 현지도 하죠.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어린이들과 학생들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 책을 왜 꼭 주려고 하냐. 민들레 학습장이잖아요. 제목도. 네, 그다음에 애들이
매는 가방도 소나무 가방입니다. 네네. 예, 다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학습장은 민들레 학습장. 이런 걸 우리나라 거를 써야만이 얘들이 학습장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우리나라를 먼저 알게 되고 또 자기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키우게 되고 그들마다 우리 걸 제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그럽니다. 근데 이 민둘레라는 이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네. 근데 이 민둘레라는 이름을 지을 때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노래요? 네, 네. 아마 혹시 모르시겠죠? 아, 남쪽 저는 분들이 이제 여기 자료 처음 보고 알아듣게 예, 됐는데. 남쪽 분들 네네. 아마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민둘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연희 씨가 노래는 참 잘해요. 네. 지금 노래 좀 못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노래 조금 좀 하는데. 근데 이 노래가 네네. 아, 이 노래 제목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네, 그러니까 가사 이게- 이쁘다. 네. 네. 그러니까 민둘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 띄우던 그 시절, 옛 시절 이런 걸 그려보는 진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읽으면서 민둘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들레 공장이라든지 네. 소나무 가방이라든지 네. 저희가 옛날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쭉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뭐 과도하게 뭐 한국어를 쓰자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저도 좀 심하면 반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근데 요런 이름들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니까 요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이들 하게 되면 정말 사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그러면 모두 다 기억하고 제일 먼저 따라하는 네. 이런 어린이들한테 먼저 외국 걸 먼저 보여주고 물론 외국 것도 좋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다른 나라 것도 좋지만 내 나라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은 곳이 있다는 자기에 대한 이런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막 기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동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계 들어간 손 맞는 소리가 네네네. 그 동음 올라가는 소리가 세상에 부름없어라는 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 노래.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같아서 이 공장에서 이 동음을 한순간도 죽이면 안 되겠다. 애들이 행복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학습장 공장에서 제기된 일은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우선 풀어주겠으니까 한순간도 이 아이들 노랫소리 같은 동음이 멈추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뭐 교육은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뭐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건강한 시민이 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느냐인데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이 교육 또 아이들이 쓰는 것 그리고 여기 하면은 또 북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게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북조선 임시위원회 46년도에 2월인가 그때 이제 심지어 국가가 네. 이제 48년도에 만들어지기도 그쵸. 전에 국가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국가가 지금 첫 해방이 돼서 첫 나라 일이 얼마나 바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중요한 게 식량 문제요, 무슨 문제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우정이 바로 연필 공장 생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첫 이정이라는 건 네. 나라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겠느냐? 그게 네. 연필? 네. 그 연필이 좀 그때는 수급이나 생산이 안 됐나 봐요. 나라가 없었으니 일제로만 돼서 지금 갓 해방됐으니까. 그렇죠. 또 나라도 그놈들이 없고. 다 예. 이제 그냥 빠져버렸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그 일제놈들이 원래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남쪽은 잘 모르겠지만 북에는 무연탄이 정말 무진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제놈들이 연필을 못 만들게 하려고 무연탄을 몽땅 일본에 끌어와가지고 자기네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들여오는 이렇게 해서 북에 그런 못 네네. 만들게 했던 그래서 열악했던 상황이죠. 식민지니까. 그래서 해방이라고 됐지만 준비된 게 없었고 해방되자마자 김일성 주석이 어디 농촌마을을 먼저 갑니다. 아, 네네. 그때 토지개혁이요 뭐요 그때 막 시작되잖아요. 농촌마을 한번 갔는데 그 집 구석에
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납작한 덜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뭘 막 이렇게 뻑뻑 굽고 쓰고 이랬던 굴을 썼던 자리가 있어서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집주인 덕민이 이거 애들이 이거 굴 쓰느라고 억돌 가지고 굴 연습을 했다. 돌판에다가 네, 이렇게 돌판에 연습을. 원래 해방된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문맥 퇴치 사업이 제일 먼저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애들도 유치원 나이된 애들 무조건 빨리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봉건제 사회였으니까 교육 못 받은 여성분들 네, 그 네. 문맹 퇴치를 먼저 맞죠. 해야 된다. 야학을 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기는 막 방송했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연필 학습장이 없어서. 그렇죠. 뭐 읽고 쓰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덜판에다가 막 억돌로 연습을 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하루빨리 이거 연필과 학습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북조선 임시 그리고 첫 우정으로 연필 공장을 만들어주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전쟁 때도 전쟁 때는 정말 폭탄을 실어 나가야 되고 정말 그 주루만 시절 아닙니까? 네네. 정말 나라가 없어지냐 마냐 이런 시간인데 그때도 폭탄을 실어다 날라야 되는 자동차 한 대다가 먼저 학습장부터 실어 나르라고 학생들이 지금 공부 학습장 떨어졌다고 이랬던 일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딱 2달 만에 이거 정의공장을 찾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2달 만에 정의공장 찾았는데 전쟁 끝나자 2달마다 정의가 생산이 된 거예요.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제일 기쁜 일이라고 이 첫 정의를 먼저 학생들이 학습장 생산하는데 몽땅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학습장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새로 이제 만들어진 민들레 그 학습장 공장 그리고 북이 1946년에 임시인민위원회. 여기서 인민위원회라는 건 일종의 행정 조직입니다. 각 우리 이게 뭐 북의 사회주의에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여운형이 만들었던 그 몽양선이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가 남북에 다 있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합치려고 했는데 미소공의가 깨지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북에서는 첫 번째 의정으로 삼천리 연필인가 이름도 이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생산할 것에 대하여를 첫 번째 의정으로 했다는 것이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천리 연필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잖아요. 첫 네네. 시제품만 나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깎아서 그 자리에서 정에다 쏙까지 보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도에 학습장 공장 처음으로 개건된 다음에 했을 때도 학습장이 너무 질 좋은 학습장들 생산돼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 학습장에다가 첫 굴을 남깁니다. 이게 그 굴도 바로 이 공산주의 후비대, 지독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세상에 부름 없어라, 애국주의, 자력갱생, 자강력. 요게 이게 글씨체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긴 네,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도 이제 한번 써주고 기념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연필 뭐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학습장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그 연필 심이 되는 흑연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흑연이 한 200만 톤 정도 매장돼 있다고 해서 세계 4위의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흑연만 있다고 이게 연필 만드는 거 우리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연필 그 HB라고 있는데 막 써지지도 않아. 어떤 건 너무 이렇게 뻑뻑해. 또 어떤 건 너무 물러가지고 막 부러지고.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옛날 땐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좀 쓰려면 딱 부거지고 깎으려고 하면 계속 태깍태깍 나서 막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심도를 조절하는 것도 좀 기술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독일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걸 안 만드는 이유가 뭐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들이 필요하면 아까 연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되고 국사가 중요한 거고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학습장으로 민들레 학습장으로 삼천리 연필로 공부하는 그런 필요성을 보면 꼭 우리가 북을 이상한 나라? 이상한 걸 가르치는 나라, 악마처럼 우리가 다르게 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북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막 북을 욕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맞아 그렇지 우리가 꼭
만을 하는 모든 사회는 다 어떤 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방적인 비난을 가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모든 거 사상 체제 다 떠나가지고 네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쑥 들으면서 우리가 저도 부모잖아요. 네. 애 엄마니까 쭉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진짜 북의 부모가 이거 자식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가슴이 뜨겁겠다. 진짜 가족에서부터 무슨 부모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내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연필이나 학습장을 어떻게 사줄 거고. 그런데 가정에서보다 국가적인 문제를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세워서 이렇게 풀고 나가고, 자, 이 학습장이 1년에 좀 생산되는지 그 모든 생산되는 원가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 공짜로 학생들이 공급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 그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한 거, 이게 부모가 걱정 안 해도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이게 모든 나라는 다 후대 교육이 그 나라의 전망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지금 학교도 등교도 못하고 뭐 가까운 신뢰로 지금 우리가 있는 남쪽에서도 네네. 등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도 아마 지구상에 같이 사니까 북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후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뭐 가부로 내세우는 북에서는 이 코로나 시국에 후대 교육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 등교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관심도 좀 가졌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원래 4월 1일이면 국가적으로 개학하는 날입니다. 북은 4월 1일 날 개학합니다. 여긴 언제예요? 우리는 보통 3월 초에 하죠. 네. 그렇구나. 네. 우리는 4월 1일에 개학하는데 작년에 겨울에 토지지 않았습니까? 네. 터져가지고 4월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4월 20일쯤에 20일 만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에 드디어 중학교, 고등학교 낮은반들, 유치원, 타가서에서 6월 달에야 전반적으로 몽땅 다 개학을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도 열고 네. 했는데 여름방학이 좀 길어졌습니다. 또 계속 너무 많아지니까 그 길어지면서 북에서 무엇이 생겼냐면 안내 수업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안내 수업. 네.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등교를 못 해요. 네. 방학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방학 길어졌으면 그 개학 못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엄마들도 뭐 컴퓨터나 온라인을 잘 알아야 애들을 지도하지, 그걸 잘 모르면 그거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실제 또 선생님 마주 앉아서 공부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북에서는 선생님들이 매 학습반마다 찾아가는 수업을 합니다. 그게 안내 수업이군요. 네.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가는 수업입니다. 네.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에 3개 학습반을 던답니다. 그래서 한 학습반이 2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학습반 하게 되면 한 학급이 20명이다 하게 되면 집 가까운 데 있는 애들끼리 한 4명, 3명, 4명, 한 5명까지 학습반이에요. 네. 네, 그 애들이 한 집에 다 모입니다. 학습반으로 모여서 있으면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아침 10시에 수업하는 시간이다, 아니면 3시에 수업하는 시간이다 하게 되면 미리 모여서 그 전에 가르쳤던 거 자숙제하면서 서로 토론하다가 선생님이 오면 이제 같이 수업을 2시간 받는 거죠. 끝나면 선생님은 또 다른 학습반 가서 하루에 3개 학습반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정소리가 나잖아요. 수업 시간 수업 시작하고 떼릉떼릉 정소리 나는 것처럼 이제는 집집마다 해서 학교에 정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초인종 소리가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진도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안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나 북이나 정말 대단한 게 그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열정들도 있고 하면서 이제 남은 남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또 힘든 와중에 되게 빨리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줌을 다룬다, 동영상 수업을 한다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빨리 적응해서 수업에 손실이 적도록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북은 북대로 정말 우리 한민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이 안내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내 수업 편집물까지 만들었어요. 선생님들마다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TV에다 연결해서 영상으로 편집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왜
교복을 다 입다가 이게 뭐 지나치게 어떤 독재를 상징한다, 전체주의를 상징한다 해서 또 사복을 입다가 다시 또 교복을 입기도 하고, 요즘은 우리가 이제 급식을 학교에서 먹는 거를 당연하게 또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재벌집 아들도 왜 또 뭐 밥을 주냐, 공짜로 밥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는 각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강점이라고 했은 자신의 창의성, 창발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한때는 우리가 이 공동체의 내가 일원이구나라는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 혹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느껴보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어떤 뭐 민들레 학습장이라든지 뭐 삼천리 연필이라든지 소나무 가방이라든지 이런 그 공통된 것을 같이 갖고 그 뭐라 그럴까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공동체성이라든지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이나 배급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꼭 배관시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복을 왜 입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교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을 너무 다른 나라다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와 또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또 이걸 기사를 보면서 다른 걸 떠나서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기 바로 애국심이 있고 저기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물론 다른 나라 것도 선진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 기술이나 좋은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전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 얼마나 위대한 우리나라 네. 말이 있습니까? 있는데도 외래어를 꼭 써야 될 필요는 또 없지 않나. 또 저런 걸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철쭉 양말 좋잖아요. 뭐 꺼방국자 양말보다는 뭐 소나무 우리가 내비게이션 길동무 얼마나 썼습니까? 길동무.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쓸 때 이거 쿨리 간다고 하나요? 네네네. 쿨리. 우린 찰칵합니다. 북에선. 찰칵이. 예, 찰칵. 네네네. 네, 찰칵하십시오 하고 네. 좋잖아요. 근데 찰칵이나 길동무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개인적으로. 네, 정말. 네. 그래서 항상 적정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우리 땅에 디디고 이제 눈은 세계를 보듯이, 그러니까 국제와 세계화도 결국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기생충이란 영화가 세계를 휩쓸었다고 우리가 많이 자부심을 갖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 얘기를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찍은 것이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지고 세계의 사람들과 공감했듯이 우리도 그런 것을,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꾸 한쪽이 이제 극단화돼가는 경향이 있는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서로 좀 협동하면서 오히려 더 좀 조화로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